예, 저는 이제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이 재벌이 준비가 여가부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사실 이 파행의 원인을 이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좀 냉정하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자료라든가 분석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관이나 국힘당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질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원인 규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긴 측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준비한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별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럽니다. 예, 여기 PPT를 봐주시면 이제 세계 잼버리 준비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하고 전라북도가 2011년, 12년, 15년까지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주도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6년에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면서 이제 여가부인 중앙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부산 세계엑스포가 18년에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앙부처가 결합해서 같이 준비하게 된 겁니다. 부산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또 주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잼버리 행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유치가 끝났고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출범을 했죠. 2017년에 20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서 잼버리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주관부처인 여가부와 조직위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나 세계연맹은 주체고요. 주관이 그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평창이나 여수의 수포, 평창올림픽이나 여수 엑스포도 조직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관부처의 책임자가 사무총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컨트롤해서 성공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직위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정부 주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PT 좀 봐주겠어요? 잼버리 파행이 전북 책임인가 정부와 여가부 책임인가 이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상 특별법을 보시면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가부와 조직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종합계획 수립 시행, 조직위 사무 감사 감독, 조직위 사업계획의 예산 승인, 그 다음에 조직위 정관 허가, 파견 요청 승인 등 다 여가부의 권한입니다. 핵심 권한이 여가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는 사실 종합과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요. 또 시설을 설치 이용 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잼버리 전체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잼버리 특별법상 전라북도가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집행위원회의 개인 자격으로 전라북도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의 업무 분장을 보면요.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급수장, 그늘막, 전기, 통신, 시설 설치 업무가 상부시설 관련된 업무가 조직위원회에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대지폐장, 중앙로, 넝쿨터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구는 직소천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폭염 문제, 화장실 문제, 해충 문제, 그 다음에 샤워장 문제, 의료진 문제가 다 조직위 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상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총사업비 집행 내역도 전라북도가 260억, 조직위가 870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과연 누가 책임인가?
떠는 게 아닙니다. 전라북도도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역할, 업무 분장에 따른 책임이 평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잼버리 직접 파행 원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국힘당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한 것이 근원적으로 잘못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부지 250만 평가량이 필요하다는 걸 제공하고요. 상수원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 활동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활해야 됩니다. 250만 평은요, 여의도 3배 면적입니다. 축구장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 평을 하려면 산림에서 하면 산림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성에서 할 때 15,000명 참가했는데 그때도 산림을 훼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43,000명이 무려 3배 가까이가 참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산림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 절대 농지에서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척지가 검토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간척지 중에 상수원이 부안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선택된 게 부안댐으로부터 물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려면 4차선이 돼야 됩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가 진행될 때 2차선이어가지고 진입하는데 나가는데 차들이 엉켜서 서너 시간 걸려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 인급해야 되고 주변에 영지외 활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로서 새만금 간척지가 결정난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적격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2015년 9월 달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또 세계 연맹은 2016년에 부지 확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간척지에서 네덜란드 드론톤하고 8년 전 야마구치에서 2번의 간척지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생갯벌을 매립해서 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91년에 방조제 공사가 됐고요. 2004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육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상실된 육지화된 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갯벌을 매립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진흙탕 갯벌을 매립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번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보겠습니까? 이게 그 2016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부지의 사진이 육지화가 됐다는 말씀 되시고요. 원상복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내에 다른 부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불가능합니다. 신시아미 지역은 60만 평이어서요. 관광 레저 용지인지 불가능하고요. 농업 용지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새만금이 갯벌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만금의 토지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점토질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점토질은 비가 내리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토질은 모래성부로 되어 있는 사토질은 비가 내리면 잘 빠집니다. 점토질과 사토질을 비교했을 때 새만금은 사토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점토질보다 잘 빠집니다. 그 문제는 뭐냐? 대배수로와 소배수로를 제대로 구축했으면 배수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소배수로가 늦게 구축이 된 거죠. 잼버리 직전에 구축이 완료돼서 잼버리 진행될 때는 배수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박근혜 정부 마스터 플랜 2014년에 보면요. 이 관광 레저용지 1지구를 2020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20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14년에 그렇게 매립하는 걸로 결정해놓고 일이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와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겠는데 국정과제거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 레저 용지를 농업 용지로 마스터 플랜을 변경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을 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팩트 체크 중에 하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 말씀이 좀 길어서
이제 잼버리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1차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2차로 말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잼버리가 파행이 된 원인은 잼버리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예, 감사합니다.